환율이 꽤 많이 떨어졌어요. 7월 1일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1,550원, 그런데 24일에는 무려 1,382원, 장중에는 1,376원까지 찍었는데 이게 한 달 반 정도 만에 170원이 넘게 빠졌죠. 그러면 느낌이 좀 오죠. 이 정도면 이제 달러 사도 되나? 확실하게 한 달 전보다 달러를 확보하는 그 부담이 줄어든 건 사실이고, 아니 1,300원대가 어디야 진짜. 특히 앞으로도 미국 주식이나 미국 자산에 투자를 한 돈이라면은 한 달 전보다는 지금 마음이 훨씬 편하죠. 그렇다고 1,370원, 뭐 80원 이따가 바닥이니까 여기서 환율 반등에 배팅하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직 그 정도로 바닥이 확인된 건 아닌 게, 실제로 환율이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기업분들도 이제 돈을 움직이기 시작했죠. 5대 은행의 달러 예금을 보면은 7월 말에는 694억 달러였는데 8월 20일에는 749억 달러까지 늘었어요. 증가분의 90%가 모두 기업들 돈이에요. 왜 기업 돈들이 이렇게 들어왔냐면은, 수입하는 회사분들은 어차피 달러로 물건값을 줘야 되잖아요. 달러 하나를 1,500원 넘게 주고 살 때보다 지금 이 1,300원대가 훨씬 더 달러 확보하기가 편하죠. 수출 기업은 반대인 게, 수출하고 받은 달러를 원으로 바꿔야 되는데 굳이 지금 이 타이밍에 그냥 쟁여놨다가 다시 달러 올라가면은 그때 바꾸는 게 낫죠. 미국 주식 투자해서 지금 환전 안 하는 것처럼 수출 기업들도 굳이 지금 다 원어로 바꿀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오면은 달러를 더 확보하려는 기업도 있는 거고, 받은 달러를 그냥 곳간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회사도 있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이 이런다고 이 1,370원, 1,380원 이 부분이 바닥이다, 이렇게 연결해서도 안 되는 게, 월요일 같은 경우는 월말을 앞두고서 수출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달러를 시장에 파는 내고 물량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환율이 장중에는 1,376원 여기까지 떨어졌고, 그러니까 지금은 두 힘이 같이 있는 게, 환율이 많이 내려오니까 달러를 확보하려는 유인은 많아지고 있는데 시장에는 아직 달러를 파는 돈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바닥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도 달러로 투자를 한다면 선택지가 하나 생기죠. 달러를 확보하는 가장 편한 방법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건데, 그리고 이번에 환율이 많이 내려오면서, 다만 요즘 장세는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미국 주식으로 이걸 다 충당하기에는 살짝 부담이 들기도 하죠. 예를 들어 환율이 1,550원에서 지금처럼 1,300원 후반대까지 내려왔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주식이 아직 비싸 보여가지고 조금은 더 기다리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달러만 먼저 확보하고 기다릴 수가 있겠죠. 지금 만기가 짧은 미국 국채에서는 대략 3% 후반에서 4% 안팎의 금리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미국 주식 가격이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내려오는 걸 기다리면서 동시에 그 달러에서 이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돈이 드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서 돈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환율 저점이랑 미국 주식 저점을 굳이 같이 맞출 필요가 없어지죠. 달러는 달러대로 보고 주식은 주식대로 기다리고, 다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달러 기준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 돈을 다시 원화로 바꿔서 써야 된다면은 이야기가 달라지죠. 미국채에서 4% 가까운 이자를 받더라도 그 사이 환율이 더 내려가면은 원화로 계산한 수익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환율이 싸 보여서 잠깐 달러를 샀다가 다시 원화로 바꿀 돈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미국 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미국 달러로 굴릴 것인지, 이 둘은 처음부터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채를 찾다 보면은 요즘 가장 장안의 화두인 30년물이 보이죠. 베센트 장관이 계속 억누르려고 한 그 녀석. 짧은 미국채에서는 4% 안팎인데 미국 30년물 금리가 최근에는 5.3%를 뚫고 올라갔었죠. 거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잠깐 4% 받을 바에는 30년물 5% 넘게 주는 거 받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둘은 같은 미국채이지만은 하는 일이 다르죠. 짧은 채권은 만기가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움직여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흔들립니다. 그래서 달러를 가지고 다음 투자처를 기다리는 돈에 좀 더 가깝죠. 반면에 30년물은 금리가 조금만 흔들려도 채권 가격이 훨씬 크게 움직이죠. 장기 금리가 내려가면은 가격이 크게 오를 수는 있는데, 반대로 장기 금리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가격도 꽤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물을 산다는 거는 단순히 5% 넘게 주냐고 이자만 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장기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그 판단까지 같이 사는 투자인 거죠. 5%가 4%보다 공짜로 1%더 주는 게 아닌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장기 금리가 크게 올라가던 날에는 기술주도 같이 압박을 받았죠. 미국 30년물 금리가 2007년 이후 가장 크게 올라갔던 날에는 특히 18일에 나스닥이랑 반도체주가 동반 하락해버렸죠. 그래서 주식 계좌에 30년물을 넣어놨다고 무조건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다.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이라면은 주식이 빠질 때는 장기채가 올라줄 수 있죠. 그런데 물가나 재정 문제 때문에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성장주랑 장기채 가격이 같이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30년물은 그냥 채권 하나 넣었으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돈이죠. 결국 지금 환율을 볼 때 미국 주식 저점도 맞추고 달러 저점도 맞추고 미국 금리 고점까지 한꺼번에 다 맞출 필요가 없는 거죠. 1370원대가 아직 환율이 바닥권이라고 베팅할 근거는 없어요. 환율이 다시 오르는 거를 그 방향을 먹으려고 달러를 산다면은 여전히 환율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도 미국 주식이나 미국 자산에 투자를 하는, 그때 쓰는 달러라면은 이야기가 달라진다.
1,550원대랑 비교를 하면은 환율 부담은 상당히 줄어든 건 사실이고, 달러를 확보했다고 지금 그 달러를 바로 미국 주식에 넣을 필요도 없는 거죠. 짧은 미국채에서 이자를 받으면서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같은 상황에서 생긴 선택지는 달러를 확보하는 시점이랑 미국 주식을 사는 시점을 따로 볼 수 있게 된 거고, 30년물은 그 대기 자금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장기 금리 방향까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돈인 거죠. 더불어서 돈을 굴리는 방법이 주식이나 채권만 있진 않아요. 직접 사업에 투자해서 거기서 매출이 나오게 만드는 방법도 있죠. 오늘 소개드릴 오토스테이가 바로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인데, 오토스테이는 구조가 독특해요. 하나의 사업 안에서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땅, 부지인데 이미 가지고 있는 땅을 활용할 수도 있고 새로 매입할 수도 있고 임차해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접 보유하거나 새로 매입한 부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업 매출뿐만이 아니라 땅 부지의 지가 상승 가능성까지 함께 볼 수 있는데, 그 공간 위에다가 자동 세차 사업을 올려서 실제 매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까랑 여기서 어떤 사업으로 매출을 만들까, 두 가지를 함께 볼 수 있는 구조죠. 오토스테이는 빠르게 세차를 받고 나올 수 있는 자동 세차장인데, 앱에다가 내 차만 미리 등록을 해두면 되는 서비스예요. 세차권이나 구독을 결제해놓고 매장에 들어가면은 입구에서부터 번호판을 보고 내 차를 바로 알아봅니다. 차 안에 이제 앉아있으면은 거품하고 고압수로 자동 세차가 진행이 돼요. 세차가 끝나면은 물기랑 실내도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차가 조금이라도 더러워졌다, 퇴근길이나 이동하다가 가까운 오토스테이 매장에 있으면은 편하게 들러서 씻고 나올 수 있는 구독, 멤버십 자동 세차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이번 세미나는 오토스테이를 실제 가맹 사업으로 고려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자리입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은 그러면 땅부터 사야 되나? 꼭 그렇진 않아요. 가지고 있는 부지를 써도 되고 새로 매입을 해도 되고 빌려서 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토스테이는 구독 매출 비중도 꽤 큰데 25년 기준으로는 전체 직영점이랑 가맹점의 세차 매출 가운데 72.7%가 구독에서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세차하고 끝나는 매출만 있는 건 아니다. 오토스테이가 위탁 운영도 가능한데, 쉽게 말하면 내가 매일 출근할 필요 없이 매장 운영을 직접 챙겨야 되는 그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에요. 직원분들 관리하고 장비 챙기고 매장 운영하고 마케팅하는 것까지 계약에 따라서 본사에서 맞는 형태로 협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은 하고 싶은데 세차장에 매일 출근을 해야 되나, 이런 부담은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어디까지 본사가 맡고 비용이나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분들에게 사업 자금을 어떻게 넘길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세금 이야기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자녀분들한테 어떻게 증여를 해야 되나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번 오토스테이 세미나에서는 오토스테이 같은 창업을 할 때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도 다뤄요.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 자녀분들에게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라고 창업 자금을 주는 그런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면은 세금 계산을 조금 다르게 해주는 그런 제도죠.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 자금이라면은 처음 5억 원을 공제하고 그 위 금액에는 10%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물론 아무 사업이나 되는 건 아니고 부모님이랑 자녀분들의 나이부터 창업 시점, 업종, 자금을 어디에 쓰는지까지 따로 맞춰야 하는 조건들이 있죠.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무사분이 이런 제도의 적용 조건을 직접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번 세미나가 최소 10억 원 이상 규모의 가맹 사업을 실제로 검토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선착순 20분만 모신다고 해요. 지금 9월 13일 일요일에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강남에서 진행되고 참가비는 3만 원입니다. 평소에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한번 해볼까 고민하셨거나 자녀분들에 대한 증여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댓글에 있는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오면은 1370원대가 바닥인지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1550원대보다 달러를 확보하는 그 부담은 확 줄어들었으니까 수입을 하는 기업들처럼 본 게임인 미국 주식을 바로 사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달러 MMF, 외화 RP, 초단기 미국채 ETF처럼 달러를 잠깐 세워두는 것도 있는 거죠. 기다리는데 돈이 드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